후보 진영이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각 정당들도 재편이 되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문재인 혼자 뛰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앞으로 가고 있는지 서 있는지 뒷걸음을 치고 있는지 모를 지경이에요. 그러면 이 민주당의 문재인은 무사히 대선에 올인할 수 있겠는가? 저는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본선 경쟁력이 여전히 의문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난히 대선 후보가 되면 무난히 지는 길로 가는 거다. 물론 상대 후보가 괜찮은 사람이 누가 있냐? 한번 봐라. 저쪽에 반기문이고 황교안이고 유승민이고 남경필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기지 않겠느냐? 박 대통령이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탄핵이 곧 될 건데, 그런데 국민들이 무조건 야당을 찍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따놓은 당상일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노 친문이야말로요, 친박 못지않게 한국 사회에 적대적 공생을 통한 정치 기득권 집단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누려왔고, 시간 나면 그걸 하려고 가장 기술적으로 자신들을 특화해온 테크니컬한 정치공학 집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경선 방법 한번 보십시오. 완전 국민 경선. 자, 당 주변에 경선에 참가할 국민들을 무제한으로 받겠다라고 하면 그건 문재인 당선시키자 라는 이야기에 불과한데요. 이런 룰은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극렬하게 투쟁하는 후보조차도 별로 보이지 않고 그냥 나는 불참할까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극적인 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한 2명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 뭐 대안도 없는 일이다. 자, 그래서 그를 통해서 지금 집권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또 한편으로는요, 이제 대통령제는 수명이 다했다. 이원 집정부제를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을 통해서 하고 그걸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000년 총선과 다음 대선 대통령 당선되는 사람의 임기를 단축시켜서 2000년 4월에 같이 하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국회 개헌 특위에서는 2월 중에 단일안을 대선 전에 통과시키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중순이면 합의가 가능하다고, 개헌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이주영 개헌특위위원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반대를 해도 150명의 서명을 받으면 개헌안을 발의가 할 수 있고요. 발의는 민주당의 이 친노, 친문들이 반대해도 충분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개헌특위에 소속된 위원들의 압도적 다수는 조기 개헌을 해야 된다.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된다는데 동의하고 있답니다. 지금 쟁점사항 어떤 개헌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도 상당히 해소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누리당 지금 2명 탈당해서 저쪽으로 가고 바른정당으로 97명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국민의당 38명이 있죠. 그 다음에 바른정당 32명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만 산술적으로 합쳐도 조기 개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의 일부 개헌특위위원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발의는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헌특위 차원에서의 합의안 통과도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개헌특위가 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개헌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합의해서 국회의원들 150명의 서명을 받아서
본회의에 표결을 던지게 되었을 때 대선 판도가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세론을 깨기 위한 부분에서 이런 개헌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때 상황이 급격히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친문계 의원들은 개헌 특위 차원이나 국회 서명 동의 과정에서 지연 작전을 쓸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변수가 하나 있고요. 어제 창당한 바른정당이 있었는데요. 자, 개혁 보수로 차별화를 시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재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새누리당을 이기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물밑에서 바른정당을 간다라는 소문은 파다하고, 어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른정당 최고위원으로 뽑혀놓고 이런 정권을 가지고 반기문 캠프에서 하겠다, 자당에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을 어제 자당의 창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된 사람이 반기문 캠프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양의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당에? 저는요, 바른정당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어제 다들 무릎 꿇고 국민 앞에 사죄는 했는데요. 무엇을 사죄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바른정당이 한마디로 문재인을 꺾을 수 있는 정치 세력들이 모이는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반문재인 진영 중에서 국민의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국민의당에는 박지원 대표가 얼마 전에 뽑혔습니다. 이 박지원 대표는 안보 문제에서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하고 색깔도 좀 다르고요. 동교동, 호남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반문재인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DJ 세력과 영남 세력, 호남 세력과 영남 세력, 충청 세력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연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개헌을 통해서 될지, 안 그러면 개헌을 합의를 하고 당선이 되고 나면 개헌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전제로 될지, 안 그러면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가겠다라고 하면서 나눠먹기 하자라는 합의가 무난하게 될지,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지지 기반이 이질적인 국민의당과 나머지 새누리당, 바른정당 간의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로서 보면요, 무엇을 생각하는가 대충 이렇게 눈치는 보이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을 뺀 나머지 사람들이 각자 뛰다가 개헌을 한번 시도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각자 뛰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 모여서 후보를 한 명으로 합의를 하고 권력을 분점하고 당선이 되면 임기를 단축하고, 그리고 새 정부는 DJP 연합처럼 장관, 총리를, 부총리를 다 나누어 가지자, 이런 합의를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도 열심히 뛰고 있는 거고, 집에 갔던 손학규 전 대표도 나와서 뛰고 있는 거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뛰고 있는데요. 반기문 사무총장은 솔직히 집안 문제를 정리를 잘하는 게 제일 딜레마라고 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요, 방향을 잡고 내용을 정리하면 버티고 할 수 있는데, 집안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스캔들들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자기 자신의 수신 제거가 지금 제일 급하다고 봅니다. 반기문 총장이 열심히 다니다가, 그래 열심히 다닐 게 아니라 집토끼부터 챙기고 자기 주변에 자기 노선부터 명확하게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갑자기 또 빅텐트라고 해가지고 무슨 김종인 만나고 김한길 만나고 손학규 만나고 여기저기 만나고 다니려고 합니다. 정의화도 만나고. 근데 만난다고 그 사람들이 다 정치 백단이거나 여운데 반기문 손을 바로 들어주겠습니까? 자, 반기문 측은 지지율이 반등할 거라고 하는데요. 설 지나고도 반 총장은 지지율이 반등 안 되면 집에 가는 수순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한 그 야권 성향의 조사 믿을 바는 못 되죠.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선 후보로 적합한가 32, 부적합이 80, 58이라고 합니다. 참고를 좀 했어요.
본인이 왜 대선 후보로 우적 합성이 등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의 독주 요약하자면 저는 쉽지 않다. 문재인 후보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 문제에서 변수가 터져 나올 수 있고 지금까지 개인적 검증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뭔 이야기가 나올지 모른다. 그 다음에 바른정당이 이 주체가 되려면요, 견해만 몰두하지 말고 바른정당이 도대체 어떤 정당인가 국민들은 매우 모호합니다. 반박근혜 정당인지 정말로 개혁보수 정당인지 자기 칼날을 명확히 해야 되고요. 견은 6월달에 시도는 될 수 있다. 국회 발의까지 될 수 있다. 발의가 되고 나면 이것도 대선의 한 변수는 될 수 있다. 만약에 문재인을 견제하자라는 움직임이 되면 개헌 발의가 되고 실제 국회에서 통과 시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문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진영은 각자 뛰다가 대선 한 20일 한 달 앞세워 놓고 서로 간에 합의를 하는 절차에 들어갈 건데 시간이 짧아서 되겠냐고 하지만은 지금까지도 물밑에서 하도 거래를 많이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정파를 초월해서 한마디로 당선 이후에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하고 이 연립정부 형태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반문재인 후보를 단일화하는 부분이 시도되고 성사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의 가족 정리고요. 황교안 대행의 가장 큰 문제는 이념적 고립과 또 박 대통령의 대리인 또 본인의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